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약집 646페이지, 요약집 646페이지 3번 필요경비 산정 원리 있죠?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경비 산정 원리 어떤 거냐면 여러분 원칙적으로 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인데 이때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입니다. 자, 근데 예외를 보세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매각만기를요.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 그러면 먼저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잖아요. 가필차. 그럴 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필요경비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필요경비로 해가지고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잖아요. 자,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기타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격을 적용하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이 필요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느냐가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잘 나와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예요. 취득가액이 이번에는 확인되지 않아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합니다. 취득가액이 자, 확인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해요? 추계해서요. 매, 감, 환, 기 이렇게 추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한기를 적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타 필요경비는 여기 잘 보세요. 이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우리가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그래서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면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공제율 3%를 적용해요. 자, 근데 미등기 항도하는 토지 건물일 때는 미등기 항도한 자산일 때는 불이익을 줍니다. 등기된 것은 3%인데 미등기 항도하면 1,000분의 3, 0.3%를 필요경비 계산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요거는 이제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율 7%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아파트 항청권, 입주권, 기타 자산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 공제율 1%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애 낳고 나서 며칠 뒤 전에 가면 부정타한다?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습니다. 애 낳고 나서 며칠 뒤에 가면 부정타요? 3, 7, 1이잖아요. 그래서 높이를 외라고 그랬습니다. 3, 7, 1. 맨 위에 어떤 거예요?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 그래서 3, 7, 1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이렇게 추계해서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이나 기준가액 이런 걸 적용할 때는 매감한기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으로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요. 근데 우리가 646페이지 양가로 3번 특례를 보겠습니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요. 그럴 때는 필요경비는요. 맥스 즉 기업과 니은 중에서 맥스 큰 거로 맥시멈 큰 거로 한다는 건데요. 자, 기업이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금액과 니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 중에서 둘 중 큰 것을 필요경비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 잘 보세요, 여러분. 취득가액을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요.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자산별 일률적으로 하고 끝내요. 근데 문제는 취득가액을 여기 보세요. 환산 취득가액으로요. 매매사례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요 합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있잖아요.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요 합한 금액하고 비교해서 이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 합친 금액보다 더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자,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필요 경비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 어떤 거? 큰 것을 이렇게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본적 추출액 양도비용하고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잘 보세요. 매각만기 중에서 특별히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지,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취계수정할 때는 그냥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으로 합니다. 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얘기 양가로 3번까지 설명드렸고요. 647페이지 봅니다. 4번 필요경비 계산공제. 양도차익을 취계 방법에서 계산할 때 자 하는 건데,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몇 프로예요? 3%. 양도 당시 아니에요.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3%고, 미등기 양도하는 것도 다 체크입니다. 자,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는데 몇 프로? 0.3%, 1.5분의 3 인정하고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등 부동산 임차권은 7% 적용합니다. 근데 거기 가로 안에 7%에서 미등기 제외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자, 부동산 임차권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 자체가 아닌 거고요. 지상권, 전세권, 미등기 전세권, 지상권 대상이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 등기된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7%를 인정하고,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은 몇 프로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기 7%에서 제외하니까 몇 프로? 1%. 나머지 1%를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미등기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낮으니까 3, 7, 1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취득가액을 취계 방법 중 환산 취득가액에 관한 경우에 필요경비. 다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매각만기 중에서, 그럴 때는 아래 동그라미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으면 동그라미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즉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계산공제 합계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 양도식적 비용 비교해서 동그라미 2의 금액이, 그러니까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으면 2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어떤 얘기인지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필요경비 산정 원리 설명을 다 드렸고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보고 요 금방 배운 것도 한번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012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0년 7월 1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토지를 지금 양도합니다. 1번이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차례로 적용하여 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매환감기예요? 아닙니다. 매감환기지. 그래서 1번 틀렸죠, 여러분들? 답 확실하고. 2번 봅니다.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뭘 적용해요?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자, 그 다음에 실거래가 적용이 원칙이잖아요. 확인되니까. 3번입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해?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합니다. 자, 불분명해가지고 매감환기, 매매사례가액으로 계산할 때는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에, 토지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거든요. 공제율 몇 프로입니까? 토지 건물은 3%,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고, 그래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매감환기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상공제액입니다. 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여기 봅니다. 양도가액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양도세 필요경비 산정 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기출이 됐었고요. 또 문제 봅니다. 이건 매감환기 알고 있는 묻는 문제고, 이게 기출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요 문제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죠. 아유, 저거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관심을 점점 안 두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한 거니까, 자, 이렇게 똑같이 문제 안 나오더라도 이해를 위한 거니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세법은 계산 문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학계로는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세법은 계산 문제 또는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예요. 계산 문제.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 배운 내용, 이 이론을 알고 있는지를 응용해서 묻는 문제인데, 자, 신경 쓸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막 기왕에 뭐 제 시간 없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복잡할 것 같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아, 그냥 한 문제 틀리면 되잖아요.
나머지 똘똘한 애들 시간 세이브해가지고 빨리빨리 손잡아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6년 5월 2일에 취득해서 2020년 7월 1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그랬습니다. 먼저 조건인데요. 취득과 양도한 시 실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양도가액은 자 원래 원칙 실거래가를 적용하는데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건데 자 이게 원칙 양도가액은 자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근데 불분명하다 그러면 추계에서 정하는데 어떻게 추계에서 정합니까? 매, 감, 기 순서로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사기나 감정가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는 거고 매감기를 취득가액 또 원래 실질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는데 확인되지 않는다니까 매감한기 추계에서 취득가액을 정한다 그런 얘기라는 걸 눈치채시고요. 자 또 봅니다.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러면 매감 뭐예요? 환산가액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구해야 한다는 걸 눈치채시고 기준시가는 1억이고요. 양도당시 매매사례가액이 있네요. 3억이요. 자 매감기를 적용해야 되는데 매매사례가 3억이래요. 감정가액 없고 기준시가는 2억이랍니다. 자본적 지출액 자 1억 4천이고 양도비 직접 비용이 2천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요거 어떤 얘기냐? 자 취득가액이 불분명한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취득가액을 뭘 구해야 돼?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그럴 때 환산 취득가액은 우리가 아까 어떻게 구하는지 배웠어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얼마입니까? 3억 원. 실지거래가 없는데 매매사례가액이 3억이라잖아요. 그러니까 3억 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적용하는데 3억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 1억이에요. 그럼 3억이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입니까? 1억 5천이요. 그래서 환산 취득가액이 1억 5천이네요, 지금. 자, 이게 1억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 기타 필요 경비는 필요분기상 공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건 숫자가 작아요. 일단 1억 5천 얼마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건 계산하지 말고 자본적 지출액이 1억 4천이고 양도비용이 2천이니까 이거 합쳐서 얼마였어요? 1억 6천입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이 금액이 크면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 큰 거를. 그러니까 1억 6천을 필요 경비로 합니다. 그러면 양도가액 요거 매매사례가액 3억에서 1억 6천을 취득가액으로 하니까 큰 거를 양도차익은 최소화하기 할 때 양도차익은 얼마입니까?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1억 4천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필요경비도 계산 한번 해볼게요. 진짜 그런지 1억 5천 얼마라고 그랬는데 자 취득 당시 기준가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1억 여기에다 토지니까 토지 건물이니까 3% 1억에 3%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1억 5천 3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1억 6천하고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아이고 자 그래서 요 식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두 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취득가액을 매감한기 중에서 어떤 거로 할 때만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공제입니다. 네, 요거 얘기고. 자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647페이지에 여러분 12번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양도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입니다. 자 요번에는 이제는 취득가액이 확인이 돼요.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그럴 때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입니다. 취득하면서 보유하면서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면 들어간 비용 보유하면서 양도 직접 비용 이번에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럴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2, 3년에 한 번씩 시험에 나오니까 잘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647페이지 1. 양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가액으로서 양도소득의 총수익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으로 해서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 구합니다. 근데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요. 자 어떤 얘기냐?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그 전에 기준시가에 관한 게 있는데 제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을 일단 기준시가에 관한 거 일단 넘어가고 다음에 보시고요. 일단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준시가 다음에 일단 보고 설명드리고 양도가액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도가액이요. 자 어떤 게 양도가액이냐? 자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으로 하는데 다만 특수의 한 경우를 좀 볼게요. 어떤 경우냐?
특수관계자의 거래 박스 안에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양도숙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한 시의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그랬어요. 1번이 시험에 이제 이게 29회 시험 때 나왔던 건데 한번 볼게요. 28회 때 나왔던 거네요. 법인세법 2조 12호에 따른 자 밑줄입니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 밑줄이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요. 자, 법인세법 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 밑줄입니다.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요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밑줄이요.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 2번은 요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좀 2번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상속증여세법을 이해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잠깐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건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 밑줄 그라고 그랬죠. 법인세법 50에 따르는 시가라는 것을 이것을 이제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상속증여세법 35조 이걸 설명하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시험에서 좀 그렇고 그래서 35조에 따라 해당 고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을 때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을 뺀 금액. 그러니까 밑줄은 특수관계 법인 외의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밑줄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을 뺀 금액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자, 근데 나왔던 것은 1번입니다.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0일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격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양도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더라. 이렇게 한번 보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필요경비를 보겠습니다. 자,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가를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가 양도 직접 비용인데요. 먼저 양가로 1번 취득가액이요. 자, 취득가액에 여러분 주의할 것은 지적재료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밑줄 짝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경계가 이렇게 돼 있었고요. 경계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갑소유고 을소유고 경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측량을 다시 했더니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을 같으면 더 늘어났고 갑은 지금 지적공무상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이럴 때 아까 얘기했어요. 지적공무상 면적이 줄어들면 자, 과세당국에서 지멋대로 다시 측량하더니 이건 너 갖고 이건 저 너한테 뺐어서 얘한테 주고 막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과세당국 입장에서 지적소관청에서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정금을 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는 이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과세되지 않고요. 자, 근데 이 면적이 지금 을은 늘어났잖아요. 이 늘어난 사람은 과세당국한테 조정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정금을 징수해요. 지자체가 징수해 을한테 늘어난 면적만큼에 대해 조정금을 징수합니다. 이때 이 토지 소유자 을은 나중에 이 토지를 팔 때 양도소 예산 시에 이 징수금은 이것은 나중에 필요경비에 즉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징수금은 이것은 나중에 취득가격에 자, 팔 때 양도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까 지적재소유라는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무상 지목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뭐하고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요거 뭐하고 비과세하고. 근데 자,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이것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취득가액에. 이 얘기입니다. 밑줄 쫙이고 2019년 작년 개정세법입니다.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꼭 밑줄이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648페이지로 갑니다. 648페이지 1번에 취득 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자 또는 건설가액이 우리 취득가액인데요. 내가 건물 신축했을 때는 신축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 건설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요. 이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기업번 봅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것과 폐 없이 잔존제에 부과된 부가세는 포함합니다. 자, 폐 없이 잔존제에 부과된 부가세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요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데 환급을 못 받으니까. 근데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는 건 포함하고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한대요. 그러면 현재가 차린 자금이 어떤 거냐?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해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데 을이 지급해야 되는 대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이 10억 원을 지금 주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 주기로 합니다. 10년 후에도 10억 원만 딱 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그 돈이 아니잖아요. 10년 후에 돈하고 10억이. 그러니까 갖게 주려니까 학개론 시간에 배웠죠. 1 플러스 R에 1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R에 N년을 뭐 곱하고 뭐 이렇게 했더니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2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을은 있잖아요. 보세요. 이 미래가치 10억 2천을 현재로 당겨봤을 때 차금 빠지는 금액이 얼마냐? 차금 2천만 원이에요. 을은 결국은 이 현재가 차린 차금 이자액 상당에 관련한 비용인 이것도 결국 내고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결론만 알아둡니다. 현재가 차린 자금은 취득가액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근데 부당행위 예산에 의한 시가차익은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 이제 다음 주나 해가지고 우리가 또 배울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갑과 을이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시가 1억짜리예요. 근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에요. 그러면 을은 이것을 제3자 병에게 취득해가지고 갑으로부터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하는데 3억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을은 어떻게 신고하냐? 양도 가격은 3억, 취득 가격은 실제 취득한 가격 1억 5천 이렇게 해가지고 양도차익은 1억 5천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해요. 근데 관할 세무서장이 봤더니요.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요.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에요. 그러면 친족관계 등이 있는 보세요. 친족관계 등이 있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을 했다. 양수 취득을 했다. 그러면 자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는지를 따져봐요. 그래서 조세 무조건 시가보다 특수관계자가 높게 취득했다고 해서 특례 적용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다음에 배우는 부당행위 예산 부인 특례라는 거예요. 자, 적용하려면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요. 금액으로 3억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여기서 지금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럼 또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봐요. 시가 1억에 5%면 500만 원이죠?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거래했다고 봐서 얘네들의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요.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해요. 양도가격은 3억, 취득가격은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얼마? 1억, 양도차익은 얼마? 2억 이렇게 해요. 자, 그럴 때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이 시가초과액, 이 사례에서 보세요. 여기 이 5천만 원은 을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현재가 차린 차금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이렇게 결론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매입가액에 내가 예전에 3억 5천에 샀다 산 가격, 매입한 가격에다가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인데 자, 어떤 것들이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 공과금, 또 등기할 때 들어간 법무사 비용, 또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했다 중개수수료, 또 컨설팅회사에 자문을 받아 취득했다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이 다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주의할 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 자, 필요비에 어떤 게 포함되지 안 되는지를 잘 포함되는 거 이해하면서 눈에 익혀두고 포함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3번 취득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이요. 내가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취득했다, 화해비용이 들었다, 그럼 필요비에 포함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보니까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 가로 내용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그 가로 내용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그 가로 내용에다가 뭐라고 써놓나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 자,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자, 소송 화해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했어요. 이번에 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해서 거래액을 확정할 때 이자 상당액도 체크입니다. 자, 거래 대금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야, 대금을 우리가 2년 동안
매달 나눠서 내가 대금을 지급할게. 대신 이자는 내가 15% 붙일게. 그럴 때 이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라는 이자는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근데 또 박스 안에 있는 거 비교할 거야. 밑줄입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함으로 인해서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또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물어봤잖아요. 주택구입 시 여러분 대출받아 집 샀잖아요. 네? 그랬더니 2명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머지 이쪽 동네는 현금 부자들이셔가지고, 저쪽 동네에 계신 분들 현금 부자들이어서 그냥 5억 차 계좌에서 10억 차 그래가지고 그냥 대출 하나도 없이 다 집들 사셨죠? 예? 왜 대답 안 해요, 여러분들? 그냥 아까 대답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같은 거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지연이 전체이자도.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은 여러분이 묶습니다. 동그라미 5번하고 6번에다가는 여러분이 앞에다가 뭐라고 묶었느냐, 5번하고 6번은 앞에다 묶어서 이중공제 방지 원칙 써놓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볼게요.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현재가 차린 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한 중에, 여기 밑줄이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 밑줄이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을 가견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는 밑줄이에요. 이를 취득가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 뺍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6번입니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필요성, 감가상각비 밑줄이요.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를 또 밑줄이요. 여기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러니까 소송 화해 비용이든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가액이라는 것이든 감가상각비든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이번에는 공제 뺍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의 당구장 표시를 한번 봅니다. 이게 뭐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 최근에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이하게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 매가만기 중에서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대요. 특이하네요. 한번 눈에 켜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포함 여부를 보겠습니다. 1번이요. 이건 어떤 거냐면, 1번은 어떤 거냐. 자, 1번은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겁니다. 1번은, 자, 여기를 한번 봅니다. 1번 여기 일단 잠깐 보세요.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그러니까 상속 증여받았어요. 8년 전, 9년 전에. 이거 갖고 있다 이번에 팔 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합니다. 양도가액은 이번에 실지 양도한 가액인데 취득가액을 어떤 거로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상속 증여받은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취득가액이 빵원이잖아요. 그럼 빵원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상속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실거래가를 적용할 때 그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여러분들 거기 밑줄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기준이 되는 시점이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현재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8년 전, 7년 전 그 상속계실, 증여일현재 그때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갖다가 그 옆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이 상속계실, 증여일현재인데 이걸 갖다가 시험에서는 양도일현재 X입니다. 등기일현재 X입니다. 아니고 상속계실, 증여일현재요. 예전에 상속받았을 때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걸 바꿔서 시험에 내면은 상속 증여받은 자산을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양도일 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를 실거래가로 본다. 또는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상속 계실 증여일현재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로 봐서 이렇게 양도세 계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상속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는 게 참고적으로 우리가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세 신고할 때도 그렇고 상속 계실 전후 6개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요 기간 동안에 매매가 있었다,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 평균액, 공매, 경매가 있었으면 공매 경락가액, 수용이 있었으면 보상금액을
자, 시가라고 하고 상속증여세법 중에 따라 평가한가액 시가로라고 하는데 그 시가로 계산합니다. 근데 시가라 평가하는데 그 시가라는 게 없을 때는 이제 보충적 평가 공별에서 기준 시가로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한테 시험에 물어볼 건 안 물어볼 거니까 요 기준이 되는 시점만 정확히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2번이요. 자, 체크입니다. 다. 기납부한 상속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전에 상속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는 이 재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증여세도요. 기납부한 증여세도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배워야 돼요. 이율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에 포함하지 않고 또 4번이요. 비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금 포함하는데 단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금 포함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구해요. 부가세는. 근데 이미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이미 공제를 받았잖아요. 부가세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또 공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고 5번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됨에 따라 납부한 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눈에 익혀두고요. 특히 1번, 2번, 3번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 그래서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우리가 취득가액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를 받고 이제 자본적 지출액입니다. 자, 그럼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보유하면서 자본적 지출액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지면서 들어간 비용인데 한번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냐면 648페이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자산가치 자 또는 증가비용이라든가 내용연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들어간 수선비라든가 매출이요. 그리고 기업보험부터 이어지는 것은 참고적으로 볼게요.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이나 엘리베이터 냉난방 장치 설치 비용이나 빌딩 등의 피난 시설 등의 설치 비용이나 하여튼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고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이에요. 또 1번 재해 등으로 인해서 건물 기계 설비 등의 멸실 훼손돼서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비용이라든가 다 이걸 정확히 막 줄긋고 읽을 필요 아니고 눈에 한번 익혀두세요.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이와 유사한 비용 좋아지고 나아지고 이용의 편의가 되어주면서 그런 들어간 비용입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이에요. 용도 변경 개량 이용의 편의에 지출한 비용 실생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발코니 확장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샤시 설치 비용 같은 것도 그렇고요. 좋아지고 나아짐에 들어간 비용이죠. 비용비에 포함합니다. 증빙서를 잘 보관하셔야 되고 동그라미 3번이요. 취득 후 발생한 소유권 관련한 소송화 비용이요. 아까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소송화 비용도 비용비에 포함하는데 이건 취득하고 나서 들어간 소송화 비용입니다. 어떤 애가 오더니 나한테요. 너 아무 개랑 거래했지? 걔랑 나 사이에 애초에 거래가 있었는데 계약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었어. 넌 나한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야. 빨리 내놔. 이럴 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취득한 후에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들어간 이런 소송화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본적 지출액으로. 자, 그 다음에 4번 봅니다. 다 밑줄입니다.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관련 법률에 따른 이런 부담금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개발되고 재건축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담금은 농지도 전용되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담금은 포함합니다. 근데 반면에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옛날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택지 초과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택지를 법에서 정해진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면 부담금 부담했었는데 그런 걸 말합니다. 자, 이런 거 환경 개선 부담금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제재적 성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하지 않고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처럼 좋아지고 나아지면서 들어가는 부담금은 포함하고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요거는 소득세법 기본 통칙 내용인데 한 번 또 눈에 익혀둡니다. 그냥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지출한 장애 철거 비용. 내 토지에 큰 바위 덩어리들이 굴러와서 토지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아요. 장애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도로 시설 비용. 맹지를 취득해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도로 시설하는 비용.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들어갔죠. 또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해서 국가나 자체 이를 무상으로 공유한 경우는 그 도로 된 토지가액 자체예요. 또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축대를 쌓고 뭘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 다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비용비에 포함합니다. 눈에 익혀두시고요. 6번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에서 수용되는 경우로서 밑줄은 여기입니다. 협의에서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화해비용 등의 금액이요. 이런 것도 필요금비에 포함하는데 이어지는 얘기는 이중공제방지원칙이에요.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금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만 포함합니다. 이중공제방지원칙상이에요. 또 이 경우 미출이요.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해서 토지 수용의 경우에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과 관련한 소송 화해비용은 이것은 증액보상금 한도로 또 포함합니다. 또 중요한 거 수익적 지출액. 옛날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봅니다. 수익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봅니다. 자, 자산의 현상과 능률을 있는 그대로 유지한 데에 대한 비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상대는 개념이고 밑줄입니다.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밑줄이고. 자, 어떤 게 수익적 지출액이냐? 도장 비용, 페인트 칠하는 비용이요. 방수 비용, 도배장판 비용, 전구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비용, 욕실의 타일 교체 비용 막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저 보세요. 어떤 수강생이 보랬어요. 자, 도장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 아닌가요? 왜요? 처음에 건물이 막 후줄근 페인트가 오래돼가지고 지저분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건물이 낡게 보였는데 페인트를 싹 칠하면 건물이 산뜻하게 보이니까 팔 때 가격을 좀 좋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자산가치 증가 비용 아닌가요? 현상 유지 비용이 아니라? 아니에요. 페인트 처음에 건물 지었을 때 깨끗했어요, 지저분했어요? 깨끗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지저분해지니까 새로 칠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방수 비용이요. 처음에 여러분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았어요. 청문회 꿈을 안고 문을 딱 열었더니 천정이나 벽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안 샜어요? 안 샜지. 샜으면 난리 나는 거지. 자, 안 샜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배관이 노후화돼서 뭐 누수가 돼요. 그래서 방수하는 비용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 도배장판 처음에 깨끗했는데 지저분해지니까 새로 하고 전구 멀쩡했는데 전구 깜빡깜빡 나중에 해지니까 교체하고 이런 것들은 유지 비용이지 개량 비용이 아닙니다. 결론 도장 비용 등 수익적 지출액은 필요금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양가로 3번 양도 직접 비용입니다. 이번에 이 자산을 직접 양도하며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 포함합니다. 어떤 게 양도 직접 비용인지 그 예는 시험에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눈에 큐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이요.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를 통해서 팔았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는 일다상피잖아요. 중개수수료, 그러니까 취득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취득하면 중개수수료 취득가에 포함하고 양도할 때 중개사를 통해서 팔면 중개수수료 양도비용입니다. 또 매매계약서상의 인도물을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소송비 등 명도비용, 이건 직접 명도, 양도하면 들어간 비용이잖아요. 이런 것들 포함합니다. 주식 거래할 때는 증권거래세에 포함되고. 3번입니다. 토지 건물 등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궁택 채권 및 토지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매각자손, 즉 채권 매각자손이요. 우리가 국민택 채권이나 토지발채권을 매입해요. 만기 때까지 갖고 있지 않고 다 법무사를 통해서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바로 만기 전에 바로 팝니다. 매입하자마자 바로 팔아요. 그러면 만기 전에 파니까 액면가가 낮게 팔 거 아니에요. 속칭 와리강 비용 발생하죠. 채권 매각자손이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세법에서 이것을 양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매각자손. 근데 가로 안에 보세요. 이 경우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자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해 줍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으니까. 양도 간접비용 4번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밑줄입니다. 양도 직접비용만 포함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라든가 이사비용 같은 이런 것들, 접대비 같은 거, 접대비, 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이사비용, 접대비 이런 것들은 양도 간접비용으로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접대비도 이런 것도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적격 증빙 등 봅니다. 여기 28회, 29회 2년 연달아 2번 나오는데요. 1번 봅니다. 자본적 지출액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외출전표, 그 다음에 등의 증빙 서류를 수치 보관, 이걸 우리가 적격 증빙이라고 하는데 수치 보관하거나 또는요, 요까지만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게 재작년에 개정이 돼서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 이체 등에서 확인된 경우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밑줄 쫙입니다. 증빙서류를 수치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등에서 확인되면 이런 것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밑줄 쫙이고. 그 다음에 2번도 체크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납부 영수증 취득세나 등록민에서는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으니까요. 65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별표시 딱 해놓고 여러분이 별표시 딱 해놓고 이것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에 포함되는구나, 포함되지 않는구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이것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복습할 때 보기로 하고 여러분이 별표시 해놓고 스스로 딱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까지 합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시작할 때 우리가 이제 전주에 배운 거 쭉 복습했잖아요. 까먹을 만할 때. 다음 주에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시작할 때 쭉 복습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집에 돌아가면서 공부했던 내용들 정말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을 양도세 비과세, 그 다음에 겸용주택, 고가주택, 다가구주택,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도세 계산, 가필자산소득과에서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또 불분명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환산 취득가액, 건물 신축 또는 증축하고 나서 5년 내에 양도하면서 그때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할 때 페널티, 가산세를 몇 프로를 정했더라, 뭐 이런 것들 등등 쭉 떠올려 보여야 됩니다. 자,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매감한기를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를 어떤 거로 기타 필요경비로 했더라, 이런 것들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중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실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인데 어떤 게 취득가액이고 그 다음에 자본적 취득이고 양도비용인지를 쭉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금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포함해야 하나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근데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원칙적으로. 자,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는 것은 포함해야 하나요? 사업자의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은 이미 공제를 받았으니까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자요.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 한 이자는 포함해야 하나요? 포함합니다. 주택구입 시 대출금이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소송 화해비용이나 감가상각비나 현재가 차린 자금 상가액을 보유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금액은 이번에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이중공제 방지원 측상. 이런 것들을 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고, 우리 다음 주에는 장특공제, 장기보유공제, 기본공제, 또 세율, 또 미등기한도, 납세 절차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들을 또 줄줄이 다음 주에 또 공부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요한 시기들이니까 잘 양도세를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복습도 시작할 때 자세히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문제를 통해서도 계속 하고 이렇게 할 때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다음 주에 참 그리고 스승의 날 하여튼 이거 꽃도 고맙고 선물도 고맙고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되거나 바르거나 강의한 적은 없지만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요 시험에서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세법 잘할 수,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도록 열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